과학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우주는 수많은 은하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의 은하에는 수많은 별이 있죠. 이 별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인데, 이 태양의 지구 시스템에서는 여러가지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힘과 관련된 역학적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얘기해서 이 역학적 시스템, 즉 힘에 관련된 것을 처음으로 다루게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힘입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즉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orce라고 하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이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나 방향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속력이나 방향이 변하는 것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가속도가 변하게 된다, 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것이 힘과 가속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힘의 종류에는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다뤄야 될 것이 이제 중력인데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이라고도 합니다.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 또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즉 A하고 B라는 물체가 있으면 A가 B를 당기는 것만큼 B도 A를 당기죠. 예를 들어 달과 지구가 있으면 달이 지구를 당기는 것만큼 또 지구는 달을 똑같은 힘으로 당기게 됩니다. 이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식은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유인력은 여기 F라고 한 것은 힘을 나타내는데요. R이 거리입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예를 들면 지구하고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지구 중심에서부터 사과까지의 거리죠. 그럼 지구 중심에서 사과 중심까지의 거리인데, 사과는 지표면에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지구 반지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력을 할 때는 보통 지구 반지름을 R로 표시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이 반지름의 제곱 또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 M이라고 한 것은 M1, M2는 두 물체니까 하나의 질량이 M1이면 또 하나의 질량은 M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의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 G라고 한 것은 대문자 G는 만유인력 상수, 그냥 상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하고 사과 사이의 만유인력이 얼마냐 그럴 때는 R은 지구의 반지름 6400km 제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사과의 질량 이렇게 곱한 것을 지구 반지름 제곱으로 나누면 그게 지구하고 사과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자기력을 배울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전자기력과 차이가 있다면 중력은 인력만 있습니다. 전기력이나 자기력의 경우에는 청력도 있는데, 중력 또는 만유인력은 인력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질량과 무게가 있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하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재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양팔저울로 재서 보통 질량을 표시한다고 하죠. 이에 비해서 무게는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중력의 크기, 다시 얘기해서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있다면 질량이 60kg이고 무게는 60kg 중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60kg 중이라고 하면 600N 정도 됩니다.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9.8이지만 대충 계산하기 쉽게 10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과 속도를 10이라고 한다면 무게는 600N이 되는 것이죠.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은 뉴턴이 사고실험인데요. 사고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실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산에 대포를 쏜다고 해보세요. 높은 산에서 만약에 약하게 쏘면 지구가 당겨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좀 더 세게 쏜다면 좀 더 멀리 나가고 점점 더 멀리 나갈 텐데, 아주 세게 쏘면 어느 정도 되냐면 8km 정도면 됩니다. 초속 8km 정도의 속도로 쏘게 되면 떨어지지 않고 지구 한 바퀴 삥 돌아 제자리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포가 있다고 하면 이 대포알은 지구 주위를 계속해서 돌게 되겠죠. 사과는 땅에 떨어지는데 달은 땅에 떨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달은 원운동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사과도 엄청 세게 아까 얘기했듯이 1초에 8km 정도의 속도로 던지게 되면 떨어지지 않고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올 겁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원리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원리나 같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속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것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고등학생이니까 식으로 표현한다면 V는 T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거리는 S라고 쓰는데 영어로 Shift를 S로 표현한 겁니다. 속력은 velocity, 원래는 이제 속도라고 해야 되는데 속력은 스피드죠. 그렇지만 속도를 보통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velocity V로 표시합니다. 속도는 속력에다 방향까지 고려한 건데요.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변하지 않고 하는 것이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여기까지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건 1초에 얼마나 속도가 변하느냐,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것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 이것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것도 식으로 나타내 보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입니다. 교과서에 자동차가 처음에 5m/s로 움직이다가 1초일 때 10, 2초일 때 15, 3초일 때 20. 이거 속력입니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런 것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1초에 5m/s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가 5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5m/s 제곱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가속도가 5m/s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5m/s 다시 얘기해서 속력이 1초에 5m/s씩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초 후면은 500m/s가 되겠죠. 아까 이 그림에서는 처음 속력이 5였기 때문에 만약에 100초 후라면 505m/s가 될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물체를 가만히 그냥 떨어뜨린 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떨어지는 물체는 중력만 받는 거죠. 이렇게 중력만 받고 중력 방향으로 가속도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다는 것은 지구 중력과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던지는 것이죠. 이걸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합니다. 서의 그림에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똑바로 떨어지는 이 빨간 공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 공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이 됩니다. 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처럼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아주 일정하게 나오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됩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수평 방향으로 3m/s 속력으로 던진 물체가 2초 뒤에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에 닿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의 속도를 각각 구하죠. 이때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어떻겠어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3m/s 그대로입니다. 수직 방향의 속도는 가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유낙하한 거니까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초 동안 떨어지게 되면 속력은 20m가 증가하게 됩니다. 1초 뒤에는 10m/s, 2초 뒤엔 20m/s가 되어서 2초 뒤에 수직 방향의 속력은 20m/s가 됩니다. 교과서에 매우 중요한 식이 하나 있어서 요거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가속도의 법칙, 물체의 가속도,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한 힘에 비례하고 그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요 식을 다시 쓰면 F는 ma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F는 ma라고 하지 않고 가속도의 법칙, 다시 얘기해서 가속도를 먼저 썼습니다.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 비례 질량이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의 가속도를 크게 하려면, 점점 더 빠르게 하려면 페달을 힘껏 밟으면 되겠죠. 즉 힘에 비례하고 뒤에 누가 타게 되면
같은 힘을 주더라도 가속도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식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물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